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힘든 모양입니다. 벌써부터 여야 간에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빗댄 상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치 스케줄이 시간상 빠듯하기 때문에 전국 주도권 다툼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보면 벼락치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전유물만은 아닌데 싶습니다. 그런데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 벼락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런 걸 보면 우리 정치인들한테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뻔한 얘기를 해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 끝에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추천위원 4명이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대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이 통과가 된 거라서 이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에 대한 적절성 논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나누죠.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출신 김용남입니다. 예. 자, 어제 세월호 특조위가 의결한 안건,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우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요. 네. 사실 소위 그 일본의 구구 언론 매체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던 소위 대통령의 7시간,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 구구 매체하고 지금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침몰 원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예. 어떻게든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엉뚱한 것이죠. 엉뚱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미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세월호에 있던 통영수를 빼냈고 그리고 배를 불법 개조했고요. 당시에 과적과속을 하고 침몰해가는 데서 학생들을 이렇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안 하고 자기네들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조사위가 뭐 그렇게 특조위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세월호 그랬다. 침몰 원인은 다 밝혀진 건데 하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마치 이것을 안 해주면 무슨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해가니까 해서 뭐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야당 추천 인사나 유가족 추천 인사들 같은 경우엔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대처는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고요. 소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총 19차례에 걸쳐서 유무선으로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내부에서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초의 보고를 받고 그 대책본부 청와대 외부에 있는 기관까지 방문하는 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 이거를 밝히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회의하고 보고받은 게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예. 자, 그런데 야당 추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희인 위원이라는 분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어땠고 7시간 동안 어떤 상황을 보고받고 인식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다. 9.11 테러 이후에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세세한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9.11 테러는 그야말로 테러입니다. 근데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보니까 사실은 미국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전에 테러를 못 막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정보 공유 시스템과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해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보국을 새로 창설한 것이거든요.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세월호 침몰은 테러도 아니고 그게 사전에 테러 정보가 이수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기요. 그 여당 추천위원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원 사퇴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퇴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람은 차기환 의원 정도인데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금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것을 이용해서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물론 정확하게 그렇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추천 의원들은 사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퇴장하고 이러는 걸 두고서요.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것이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과 여당 국회의원한테 세월호 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를 내려보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도가 어느 언론 매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해수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문서를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예.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위 세월호 특조위의 야당 추천 인사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의 행적과 야당의 대응을 보면 오히려 그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 내지는 지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도 예산을 한 90억 정도 쓰고요. 내년 예산안도 90억이 좀 넘는 금액을 지금 책정해 놓았는데 예.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경우를 일을 안 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특히 특조위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1억 이상의 각종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내내 해놓은 일이 지금 대통령의 그날 행적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거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위의 존재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더욱 불순해 보이고 예. 이들이 지금 그동안 주장한 그 소위 세월의 진상규명이 바로 이것인지 이게 과연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태도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어서 세월호 참사에 해당 상임위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민수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대통령의 행적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법률적 근거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5조 3호에 보면 예. 조사 대상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 업무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 예. 25조에 따르면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특조위가 의결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9월 29일 날 청와대 참사 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해서 조사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 특조위 산하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각하 사유가 없는 조사 신청이다라는 확인을 해서 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특조위에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그렇죠.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예. 이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좀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거는 이미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예? 근데 뭘 또 더 조사할 것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러셨죠. 결국은 이제 그 7시간 조사에 따른 뭐 그 청와대 행정관들 증인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파행이 돼서 끝내지는 못했는데 그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온 자료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서면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뭐 서면 답변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참사 당일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라는 그 주장밖에 없고 구체적인 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부 파행을 겪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 그 특조위에서 이걸 조사한다는 건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라든지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걸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그 사고 나고 청와대에서는 오후 2시 반경까지 예. 학생들은 전부 탈출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11시 5분까지는 200몇 명이 또 전부 탈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혀 청와대나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전혀 장악을 못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한 6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고가 원만히 되고 지시가 원만하게 돼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 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을 못했나라고 반문하는 정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세월호 사고 나서 가장 문제 있었던 게 과연 청와대가 위기 대처에 대한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결국은 뭐 특조위하고 국정감사가 대부분 그것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판단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건 보고 체계 그리고 밑에서 누가 그런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뭐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는 없나요? 그게요. 청와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 또는 뭐 여러 이제 컨트롤 타워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대응하고 대처했다는 게 만약에 나타나는 게 간접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300여 명이 그 참사에 이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7시간 동안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적극적인 책임이 책임은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 했느냐 이거보다는 밑에서 왜 그런 보고가 올라가느냐부터 따져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래서 대부분 밑에서 이제 뭐 해수부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청와대에 보고 받은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은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뭐, 전문이라든지, 뭐, 유선이라든지, 전부 검토했었는데, 대부분 상황을 좀 적극적인 구조한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 거의 없었고, 당시 상황을 뭐, 이렇게 어떤 그림이 있느냐, 빨리 그림 올려보내달라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다든지, 빨리 구조에 총력을 다해라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야당 추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9.11 테러도 조사했다. 부시 대통령. 근데 이거 왜 조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죠. 근데 그게 여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러하고 사고는 다르다. 그리고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입수했다. 테러에. 그런데 문제는 정보 공유와 그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테러하고 사고는 종류가 다른데 그런 주장할 수 있나?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며칠 전에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뭐 형사소추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체 공유하고 있는 건 충분히 구조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축선상에 있는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상황을 장악했었는지를 꼭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러 지금 제가 여쭤본 건 9.11 테러와 비교했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테러와 세월호는 다르다. 정보 입수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부분은 꼭 뭐 비교해서 뭐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당 추천위원들 다 빠졌죠, 지금. 그죠? 앞으로 어떻게 이게 특조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여당 추천위원 4분이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퇴장을 했는데 그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인적 구성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방해해 왔다라고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부하고 특조위 위원들이 특조위의 독자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대책에서 만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544-9544 02-5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이곳은 하이마트 스타디움. 해설의 신수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청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우아하게 내려가죠? 무이자 혜택도 화려합니다. 스파크 자동차 10대까지. 아름다운 세일이네요. 11월 6일부터 30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오늘은 2부 첫 순서로 경제 뉴스부터 좀 알아볼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 면세점 얘기 진짜 자주 하네요. 진짜 많이 하죠.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 늘리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야, 우리나라 국회 보면 행동 빨라요. 이 문제를 이걸 인지해가지고 바꾸겠다. 예? 이거 다 결정하고서 거기 있는 직원들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예, 빛의 속도예요. 그 현행 관세법 176조는요. 특허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네. 예, 지난 2012년 11월 세종시의원 홍조가 의원 발의로 보세 판매장의 특허기간 5년으로 조항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이를 다시 개정해서 5년 규정만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 상태로 10년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데 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선정에 사업 준비하고 추진하고 일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5년이 너무 짧다. 예. 또 이제 5년마다 사업자가 바뀔 경우 또 고용 불안 문제도 반복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 10년제 복귀에 대한 여론이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최근에 이제 면세점 관련 TF 팀 꾸려서 특허 심사 개선을 마련 착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는 특허 수수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 문제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2012년 롯데 면세점 매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1조 229억이었거든요. 예. 매출이. 근데 연간 특허 수수료가 90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조 229억 원인데 수수료가 90만 원이다. 예. 거저죠. 거저죠. 예.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인바운드 국내 여행사 주 수입원이 이제 저가 상품 판매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뭘로 메꾸냐? 리베이트였거든요. 예.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5년, 10년 이거보다 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정부가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 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늘리겠다. 그럼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이 모양인데요. 예. 그 기재부가 육아휴직 대체 충원 활성화를 마련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 공공기관 육아휴직자가 2011년 3,679명에서 지난해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의 41%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 충원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육아휴직자 현원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해소하는데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거든요. 예. 그럼 부여했으면은 인건비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충원의 한계가 있고
또 총 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또 경영평가에서 또 이제 감점 요인이 되니까 예. 안 한 거죠. 그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이 많아서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는 하게 되면서 그러면 정규직 채용을 1,000명 수준을 더 늘려서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라는 건데 예. 계획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하여간 좀 두고 봐야죠. 어쨌든 뭐 노력은 해야죠. 예, 당연히. 예. 또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한중 제조업체 간의 기술 격차. 이게 최근에 3.3년까지 좁혀졌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ICT 정보통신기술 같은 경우엔 2.6년. 이건 뭐 거의 다 추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것이다. 주관적 평가다라는 걸 정제로 해두고요. 예. 또 솔직히 추월할 텐데도 있어요. 예. 없겠습니까? 이 산업연구원이 매년 3, 4년마다 그렇죠. 실시하는 국내 제조업의 기술 수준 및 개발 실태 설문조사에 따른 건데,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체들 그 708곳 올해는 평가했고, 차이가 3.3년이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4년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3.8년으로 줄었고요. 2011년에는 3.7년으로 줄다가 최근 이렇게 가팔라졌거든요. 가장 격차가 줄어든 게 정보통신 산업 2.6년. 근데 이것도 좀 이거 샤오미 나오면서 뒤집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축소된 양상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축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국내 제조업 기술 경쟁력은 11년 만에 후퇴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R&D 분야에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성업 중인 고액 입시 상담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기사인데요. 서울 강남의 입시 상담 학원에서는 1시간 상담에 최대 3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분당으로 하면 1분에 5천 원 꼴인데요. 교육부는 정시 모집 일정에 맞춰서 입시 상담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등을 집중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누리꾼들은 1분에 5천 원 정말 양심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강도질 아니냐. 또 상담받고 잘 안 되면 환불은 되는 거냐. 이거 중요하죠. 네, 자신은 헐벗어도 자식에게는 비싼 거 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다. 이런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요. 이 입시 상담 해봤자 뭐 별다른 결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상담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그거를 노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가 한철 장사라 그러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늘어나는 일자리는 1,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정규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만 육아휴직 복직하고 나면 원래 일했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정규직을 대거 뽑으면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지는 않을지요. 또 그나마 공공기관이라서 육아휴직도 쓸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대체 인력 충원인가요? 이런 반응도 있었네요. 그렇군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이거는 또 세계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요. 중요하죠. 네, 서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육아를 하는 젊은 아빠들이 인기를 끄는 추세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2개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2%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아빠들의 육아휴직률은 너무 낮아서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사건건 깎아내리고 잔업을 시키고 인사평가를 안 좋게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누리꾼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아직은 우리에게 어색하고 먼 이야기 같네요. 일본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쓰려면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또 가족과 함께하도록 직장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와이프가 애기 낳기 때문에 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네가 애 낳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갈 필요 없다고. 육아휴직. 옛날 사람들이 들으면 아직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요즘 근데 이게 바뀌고 있진 하지만. 더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 뉴스 하나 더 알아보죠. 네, 임신부가 하루에 한두 잔가량 커피를 마셔도 아이의 지능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가 나와서 누리꾼들 관심을 모았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지난 1959년부터 약 20년간 수집한 임신부 2,197명의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임신부들의 임신기간 혈중 카페인 양과 이후 태어난 아이가 4살, 7살이 됐을 때 IQ 행동 양상을 비교를 해봤는데 두 요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연구팀은 지금보다 이 시기가 카페인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누리꾼들 문제는 이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판단은 자기 몫이다. 안 좋은 건 피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죠.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으면 스트레스가 심한데 임신부 우울증이 올 것 같다. 그게 더 태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저희 어머니 저 뱃속에 있을 때 커피 엄청 마셨대요. 네. 예, 지금 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